뭐 수학 시간에 아이들이 이제 멍 때리고 이게 보이잖아요. 표정을 보면 제가 딴 생각을 하고 있구나, 지금 자고 있구나 다 보이는데, 그래서 누구야 너 지금 무슨 생각했니? 그게 바로 불연속점이라는 거 알고 있어? 우리 연속적으로 계속 생각을 해야 이 지식이 연결이 되는데, 너가 순간 그 불연속에 빠짐으로 해서 이제 지식이 연결되지 않는 거다. 이게 바로 삶의 연속과 불연속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제가 방금 불연속 함수였군요. 열심히 집중을 하기도 하고, 예, 그렇게 했던 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성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면 보는 것마다 어쩜 이렇게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그려놓은 게 y는 x제곱의 2차 함수와 y는 마이너스 x제곱 두 개의 함수를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y는 x제곱의 저 그래프를 봤을 때 딱 뭐가 떠올랐냐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게 예를 들면 얘가 시간이라고 하면 살아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으로 막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로에 딱 왔을 때 이 사람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사는 건 아니구나. 그런데 나는 제로에서 더 내려가기는 싫은 거예요. 음의 방향으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내가 이렇게 사는 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박차고 다시 양의 방향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저는 y는 x제곱을 보고. 그래서 이 y는 x제곱을 봐라. 이 사람은 내려가다가 제로를 만났을 때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만 이렇게 다시 올라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해보고, 이 사람은 이제 마이너스에 살다가 되게 뭔가 좋은 친구를 만났거나 좋은 환경을 만나서 점점 긍정적이 되었는데 제로까지는 왔는데 항상 마이너스를 택하는 게 평소에 그런 삶의 습관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생겨도 바로 원망불평으로 떨어지고 있구나. 이 함수는 여러분 어떤 함수가 되고 싶은지 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생님, 저는 우리 집이 이렇게 돈도 없고 맨날 부모님 싸우는데 내가 어떻게 공부 잘하겠어요. 나 같은 환경이 좀 돼보세요. 뭐 이렇게 환경과 그런 걸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내가 방향을 어떻게 두고 있냐에 따라 내가 가는 거를 빠르게 가게 만들고, 그러니까 사실 역대 성인들이라고 하신 분들은 평화로운 시대에 나오신 분들이 아니고 춘추 전국시대 공자님이 나오셨잖아요. 예, 뭐 예수님도 그때 식민지 시대 때 나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암울하고 어려울 때 선지자가 나오셨던 것처럼 그런 게 더 빨리 가게 만드는 거죠. 그냥 평화로우면 천천히 가는데 내가 양의 방향으로 빨리 갈 거냐, 음의 방향으로 빨리 갈 거냐라고 가속도를 붙여주는 게 환경이지, 방향을 어디로 택할 것이는 나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절대값 함수도 같은 이유로 이제 비유해서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요. 가르칠 때요. 예, 그리고 이제 기울기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맨 위에 이제 상수함수, 변화가 없죠. y값이 변화가 없는 상수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맨날 똑같고 사는 게 재미없고 이거는 상수함수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럼 y는 2분의 1x, 저 사람은 똑같은 일을 2번 겪어야 하나를 깨닫는 그런 사람. 예, y는 x는 한 가지를 겪어서 한 가지를 깨닫는 사람. y는 4x는 한 가지를 겪고 4가지를 깨닫는 사람. 여러분, 남들보다 앞서고 싶으면 시간을 주름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에서 여러 가지를 깨달아야죠. 하나에서 한 개밖에 못 깨달으면 다 겪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 하나에서 여러 개를 깨닫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날, 사실 얘는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는데요. 제 책에 없는 사례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 책에 다른 사례가 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일 되게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 날 뭔가 되게 고민이 되어서 그거를 가지고 어떤 분에게 다가가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저 대학을 졸업하고 오랜만에 선배님들을 만났는데 어떤 선배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되게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게 나보고 교만하다고 말을 하는 건지, 도대체 무슨, 제가 그 선배님한테 대묻지는 못하고 딴 사람한테 와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들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러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실 제가 되게 말을 잘하잖아요. 저 사실은 말을 되게 안 하던 사람이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말이 없어서 친구들이 제 목소리를
못 들은 날도 있어요. 하루를 살면서. 근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제가 그분께 이 말을 한 거는 굉장히 용기를 내서 말을 한 거였어요. 말이 별로 없을 때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한 거였는데, 근데 그분이 그래요? 하면서 싹 지나가시는 거예요. 하고 제가 이제 마음이 두근두근, 되게 소심했던 사람이거든요. 마음이 두근두근 해가지고 지금 뭐지? 이러면서 앉아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마이너스로 막 내려갔습니다. 나 지금 무시당했어. 하면서 이제 막 내려가고 있다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살면 마음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다가 이건 아니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면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그분이 혹시 바빴나? 내가 얘기를 할 때 바빴나 생각을 해봤더니 그분 바빴어요. 그럼 뭐 하고 있었냐면 막 음식 다 하시고 정리하고 계셨어요. 이렇게 막 설거지 했던 거 정리하고 계셨는데 내가 그 옆에 가가지고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 나 상대방이 바쁜데 그것도 살피지 않고 가서 내 얘기를 했네. 나는 상대방이 어떤 상황인지 살피지 않는 사람이었구나.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러면 내가 말을 할 때 나 이거 되게 고민이 되고 있고 이거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하고 싶어요 라는 의도를 전했나? 라고 생각했을 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다가와서 지나가는 얘기를 했거든요. 소심하게. 그러니까 그럼 나의 의사소통 능력이 문제가 있네. 왜냐면 상대방한테 저 이거 진짜 고민인데요. 들어봐 주시고 나중에 시간 될 때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그냥 얘기를 한 거니까 상대방은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저는 고민 상담을 한 건데 내가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해서 상대방에게 내 의도가 뭔지를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구나. 두 번째. 네. 세 번째.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제 딱 눈빛만 봐도 말만 딱 꺼내도 나 고민이 있구나. 그런 일이 있었어? 세상에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고민 있는 걸 눈치를 못 챈 이유가 뭘까요? 평소에 교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분께 항상 반갑게 관심을 보이고 평소 그렇게 챙기고 그렇게 교류도 안 해놓고 어느 날 갑자기 가서 그만한 교류를 나한테 해달라고 요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10원어치 해놓고 나한테는 1000원어치를 해달라고 이제 하고 있던 거예요. 예, 그런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상대방이 나한테 알아서 막 나에게 사랑과 정성을 쏟아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도둑놈 심보였는지. 예, 내가 그동안 정성을 들였어봐요. 그분이 제 눈빛만 봐도 고민이 있구나 이걸 알았을 텐데. 그럼 네 번째, 그러면 나는 누군가 저렇게 고민이 돼서 다가왔을 때 그거를 놓치지 말고 캐치해서 지금 고민이 있으시군요. 그런 거 좀 이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왜냐하면 사실 저는 교사인데 저에게 많은 아이들이 오고 제가 바쁠 때도 많고 그런데 제가 한순간 이렇게 되게 가볍게 대하고 그냥 팍 나간 말 한마디에 아이들의 상처를 받고 선생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 말해도 저래 뭐 이렇게 되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런 걸 원치 않는데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상처를 아이들이 받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이렇게 무시라고도 할 수 없는 무시를 받아놓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제 부족한 게 되게 많았죠. 상대방의 상황도 살피지 않고 의사소통 능력도 부족하고 상대방한테 정성도 쏟지 않은 채 나한테 잘해주기를 바라고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방향을 마이너스로만 하고 있으면 저 사람이랑 얘기하지 말아야겠다. 되게 사람 말을 가볍게 여기네. 뭐 이렇게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을 많은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많은 걸 배우고 싶다면 우리가 하나의 사건에서 내 입장은 어떤지, 상대방의 입장은 어떤지, 가정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나라적으로는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전 세계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까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끝까지 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 많은 고생을 다 하지 않아도 우리가 조금만 고생해도 많은 걸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게 되기 위해서 수학적 개념에 비유하는 예시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똑같이 예시를 이렇게 하시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효과적인 비유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방향만 뚜렷하면 이제 저는 이제 교집합도 되게 감동이 되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평생을 싸우셨거든요. 뭐 모든 부부가 다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줘? 그거거든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 이거는 싸움이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옳다고 생각되는 것을 나도 맞추고 당신도 맞추자 이렇게 해야 싸우지 않지 무조건 내 뜻에 따르세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교집합을 가르치면서 어떤 종교에서든 어떤 시대에서든 어떤 나라에서든 누구든지 옳다고 하는 그 가치에 나도 서고 당신도 섭시다. 그래야 평화가 온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왜 우리나라가 개를 먹는다고 프랑스에서 우리나라를 야만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 갖다가 개를 먹는다 먹지 않는다 이게 옳다 이 얘기를 하지 말고 그거는 어떤 한쪽 문화에서만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화에서도 옳은 거 말이 실수다니까. 네, 그 말이 제대로 나오기 위해서 정말 진실한 말 그렇지, 정직함 예. 누구에게도 정직하고 누구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고 예. 누구도 이제 정말 부지런하게 자기 할 일 다 해나가고 저는 그런 것들이 공통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나도 진실하고 당신도 진실해서 우리 그것을 같이 이루어 나가자. 그러니까 내 스타일에 맞추시오 이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교집합도 그렇게 비유를 해서 알려주고요. 그래서 생각 중에서 가장 원인이 되는 곳을 찾아서 도와줘야 아이들이 변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이 변화됐던 때가 이제 있었는데요. 이제 뭐였냐면 제가 우울증을 교사를 하면서 3번이 왔습니다. 첫 번째는 초임 때 왔고 두 번째는 왜 왔냐면은 물론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힘든 아이들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오기도 했는데요.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이제 정말 교사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학생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거기는 굉장히 긍정적인 아이들도 있고요. 또는 어떤 이유 때문에 어른에 대한 상처가 많다든가 이렇게 해서 부정이 가득 찬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아이들은 선생님이 뭔가 실수를 해도 그냥 넘어가는데 조금 부정적인 아이들은 아주 예리하게 이제 교사를 바라보고 있고요. 또는 사람 마음을 귀신같이 알아서 이제 좀 못되게 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 수준별 수업을 하면 이제 젊은 교사였으니까 항상 하반을 맡게 되고 그러면 항상 그 수업에서 수업을 방해해가지고 수업이 안 되게 하는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제가 뭐가 문제였냐면 제가 마음이 너무 여려서 그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을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무서워서. 아이들하고 정면 대결해서 옳은 건 옳고 이건 이거고 이렇게 교육하는 거 제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여려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수업을 방해하는 아이들은 그걸 기가 막히게 알아요. 저 교사한테는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저 교사한테는 함부로 해도 된다. 이걸 너무 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방해를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뭐 아이들이 선생님 목소리가 작아요. 그거 연습해서 목소리 크게 했고요. 선생님 발음을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발음 명확하게 하려고 노력했고요. 그 다음에 수업 좀 잘 가르쳤어요. 열심히 공부했고 다른 건 다 할 수 있겠는데 내가 타고난 여린 마음은 내가 타고난 건데 이걸 어떻게 바꾸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타고난 성품은 못 바꾸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 그럼 나는 이 여린 성품을 못 바꾸니까 앞으로 교사하면서 계속 힘들겠네. 그런 아이들 맨날 만날 거니까 이런 패배의식에 제가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고 우울한 거예요. 거기다가 뭔가 부족이 또 발견되면 나 이것도 부족한 사람이었어? 와, 나 이것도 부족해? 이것도 부족해? 와, 그러면서 막 깔아앉으면서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왜 그렇게 살까? 제 생각을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여린 성품은 개선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 방에 딱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이게 힘들게 계속 사느냐? 어떻게든 그 여린 성품을 개선하느냐. 그래서 안 될 수도 있지만 노력은 해보겠다 해서 학교를 딱 옮기면서 제가 아주 이를 갈았습니다. 이를 갈면서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니까 지금이 일제시대고 나는 독립투사고 수업을 방해하는 거는 잘못된 거고 어떻게든지 수업은 나는 할 거고 근데 가만두지 않겠어. 너 죽고 나 죽자. 한번 수업만 방해해봐. 이러면서 제가 막 이를 갈고 기도하면서 그렇다고 아이들한테 함부로 말했다는 건 아니고요. 마음을 다 잡고 굉장히 그 노력을 1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한 학생이 다른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김지옥 선생님 몇 살이에요? 왜 이렇게 강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동안이죠. 그때도 동안이어서 저를 아이들이 봤을 때 굉장히 젊은 그 사람하고 보여지는데